이제 데이터 처리 과정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범주 유형에서 마킹된 여러 개의 범주 값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범주 그룹화와 전체와 부분을 함께 보며 비교하는 하위 집합, 그리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처럼 컬럼들의 하이어러키, 계층 구조를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주 그룹화는 간단합니다. 시각화에서 범주 유형의 컬럼의 그룹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마킹한 다음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하고 메뉴 중에서 마크된 범주에서 그룹화를 선택하면요.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예를 들어 상품 이름이 어떤 것은 한글로 메모리, 어떤 것은 영어로 메모리일 때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따로따로 막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두 개가 언어만 다르지 같은 거니까 하나로 묶을 때 이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혹은 화면에서와 같이 막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작은 값을 갖는 마이너한 소규모의 그룹들을 하나로 묶어서 오른쪽과 같이 더 간결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 작업은 앞서 나왔던 함 컬럼 추가 기능을 손쉽게 쓸 수 있도록 구현해 둔 것인데요. 실습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위 집합입니다. 하위 집합은 영어로 subset이고요. 말 그대로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의미합니다. 시각화 그래프에서 필터를 설정하기도 하고 마킹을 하기도 하면서 행 부분 선택을 하는 방법들을 순서대로 살펴봤었는데요. 이 하위 집합을 활용해서 전체와 필터에 해당하는 행 혹은 필터에 해당하지 않는 행의 집계값을 추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일 컬럼을 활용을 해서 평일만 선택했을 때 전체의 평균과 평일의 평균 혹은 평일이 아닌 주말의 평균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필터가 아니라 마킹된 것과 마킹되지 않은 것들을 X축이나 색깔 지정 기준으로 두고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역시 조금 이따 스팟파이어로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계층 하이어러키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분류 체계를 보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도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처럼 큰 단위에서 더 세부적인 작은 단위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 컬럼들로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런 컬럼들을 묶어서 계층을 만들 수 있고 그럼 그래프에서 활용하기가 편합니다. 우리 앞선 예제들에서 시간 컬럼을 X축에 두고 주기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계층을 만들면 범주 컬럼들로도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층 컬럼을 시각화할 때는 화면 오른쪽과 같은 트리맵을 주로 활용합니다. 물론 막대 그래프도 가능하긴 하지만 트리맵이 계층 컬럼을 혹은 이 계층을 시각화할 때 가장 무난하고 가장 인사이트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익숙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업종이나 섹터 안에서 각 종목의 시가총액과 등락률로 이런 트리맵을 그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섹터와 개별 종목도 역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슈퍼파이어로 이동해서 하나씩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 예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제 데이터는 교통사고 서울 데이터입니다. 먼저 범주 그룹화부터 살펴볼 텐데요. 막대 그래프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살펴보고 있지만 다른 그래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X축을요, 사고 유형 대신에 가해 운전자 차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그려졌는데요. 먼저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각 기준으로 막대 정렬을 해서 승용차의 사고 건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이륜차, 화물차, 승합차, 자전거 순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가보면 좀 마이너한 그룹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그룹들을 이렇게 마우스로 전체 범위를 잡으시거나
혹은 컨트롤이나 시프트 활용하셔서 하나씩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마이너한 그룹들을 하나로 묶어 볼 텐데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가장 위쪽에서 두 번째 마크된 범주에서 그룹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팝업이 하나 뜨는데요. 가해 운전자 차종에 대해서 범주 축에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부터 사륜 오토바이 그리고 나머지 두 개까지를 이름을 기타라고 하겠다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요. 우리가 범위로 잡았던 그 항목들이 모두 기타라고 하는 항목으로 합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X축을 한번 보시면 가해 운전자 차종이라는 컬럼이 아니라 괄호하고 그룹화됨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데이터 캔버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불러오고 난 이후에요. 교통사고 서울이라고 하는 스팟파이어의 데이터에서 우리 오른쪽 아래에서 계산된 컬럼 추가 같은 것들이 가능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추가된 함 컬럼이라고 해서 가해 운전자 차종 그룹화됨이라고 하는 컬럼이 데이터의 가장 오른쪽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 컬럼이라고 하는 표현은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닌데요. 데이터 캔버스를 땄고요. 메뉴 중에서 데이터로 가서 함 컬럼 추가로 가보시면 우리가 앞선 예제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런 사망자 수와 같은 숫자 컬럼을 활용해서 빈이죠. 구간화를 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법규 위반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보면 얘는 숫자는 아닙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값 부분에 라디오 버튼을 클릭을 해주고요.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법규 위반이라고 하는 컬럼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값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이요.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것들을 컨트롤이나 시프트를 활용해서 여러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할 수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예를 들면 기타라고 이름을 또 달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범주들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을 다 오른쪽으로 보내서 기타라고 하는 그룹으로 묶어서 새로운 컬럼 법규 위반 2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X축에서 컬럼을요, 방금 만든 컬럼 법규 위반 2로 바꿔보시면 기타가 뭐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컬럼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방법이죠. 법규 위반 대신에 가해 운전자 차종으로 우리가 앞서서 그래프에서 막대 그래프에서 범위를 잡아서 여러 개 막대를 선택해서 마크된 범주에서 그룹화 작업을 했는데요. 이 작업을 하면 내부적으로는 범주 유형의 컬럼을 활용해서 위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 항목에 있는 함 컬럼 추가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위 집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막대 그래프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추가하고요. X축에는 도로 형태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럼 도로 형태에 따라서 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가 나와 있고 역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정렬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특정한 영역, 특정한 막대를 선택을 하는 마킹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필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사고 일시에 대해서 조건을 건다거나 요일에 대해서 조건을 설정을 해서 관측치를 일부를 선택하는 작업, 행에 대해서 부분을 선택하는 작업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에서 전체 데이터 중에서, 전체 데이터 행 중에서 몇 개를 활용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분을 선택하는 작업들, 마킹과 필터에서 많이 하는데요. 전체와 이 부분을 비교하는 작업도 많이 하죠.
선 그래프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선 그래프를 추가하고요. X축은 사고 일시를 선택을 하고 연도월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Y축은 사망자 수의 합계가 저는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두고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그럼 역시 이 선 그래프, 방금 추가한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마킹이라든가 혹은 필터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필터를 설정하게 되면 적용된 필터에 따라서 값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럼 그래프의 모양도 바뀌게 되겠죠. 여기서 추가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겠습니다. 오른쪽 선 그래프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속성으로 이동해서요.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하위 집합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위 집합을 보시면 지금 현재 필터링이라고 하는 게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뒤에 있는 선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한 선 그래프와 현재 필터링에 해당하는 선 그래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두 개의 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라고 하는 건 부분 선택이죠. 네, 부분 선택된 그래프,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 그래프도 함께 볼 수 있는 게 이 하위 집합입니다. 위에 보시면 현재 필터링에 없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데이터에서 필터링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을 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전체고 빨간색은 필터에 해당하는 것들, 노란색은 필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한꺼번에 세 가지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에는 추가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추가하시면 마킹이라든가 필터링 스키마 혹은 사용자 지정 표현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마킹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팝업이 뜹니다. 마킹도 그래프가 여러 개가 되면 종류가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지금은 기본 마킹,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의 마킹에 대해서 확인을 눌렀고요. 이 마킹된 영역만 가지고 선 그래프가 또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단일로를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마킹의 선 그래프와 교차로를 선택했을 때 선 그래프가 바뀌는 것 확인 가능하시죠? 다른 그래프에 있는 마킹된 영역에 해당하는 관측치들로 그래프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마킹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그래프에 넣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데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다시 한번 하위 집합으로 가겠습니다. 필터링 두 개는 체크를 해제해 주고요. 또 추가를 한번 누르고 마킹으로 갈 텐데요. 마킹이 잘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 이 하위 집합의 보조 사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름 보시면 마킹에 없음이라고 하는 게 이름으로 기본값으로 설정된 걸 보이실 텐데요. 위에 번역은 또 오역입니다. 영어의 표현을 보면은 use the complement of this subset 이라고 해서요. 지금 우리가 설정한 이 부분 집합의 complement는 여집합을 의미합니다. 보조가 아니라 여집합, 나머지 부분인 거예요. 우리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 기억하시나요? 네, 벤 다이어그램에서 동그라미 친 바깥에 있는 거를 영어로 집합론에서 컴플리먼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킹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을 보겠다. 마킹에 없는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확인을 누르시면 마킹된 것과 마킹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서 특정한 막대를 선택을 하면 선택된 영역에 해당하는 마킹된 것은 초록색, 나머지는 보라색으로 표시되고 있고요. 당연히 마킹을 바꾸면 바뀐 것에 따라서 초록색과 보라색의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모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막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볼까요? 막대 그래프를 하나 추가했고요. 이거를 오른쪽 아래로 보내겠습니다. 여기서 X축을 두 번째 있죠? 선택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하위 집합 관리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방금 봤던 그 메뉴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새롭게 추가된 막대 그래프에 속성에서 하위 집합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역시 모든 데이터와 바로 마킹을 하나 더 해보면요. 왼쪽에서 우리가 어떤 그룹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혹은 필터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전체와 현재 필터링과 마킹에서의 값이 반응해서 막대도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층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새로운 페이지 하나를 열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로 가서 계층 추가로 가겠습니다. 혹은 데이터 캔버스에서 보시면 우리가 스파파이어로 데이터로 불러오고 난 이후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더하기 버튼 누르면 계층 추가가 보이실 텐데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데이터에서 계층 추가 해보시면 컬럼들을 하나로 묶어서 계층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데이터에 있는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세 개를 제가 쉬프트로 혹은 컨트롤러 한꺼번에 선택을 했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계층의 이름은 지역 구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요. 변화는 없죠. 지역 구분이라고 하는 새 계층 컬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막대 그래프를 또 하나 추가해 볼까요? 막대 그래프를 추가하고 X축에서 가장 아래로 가보시면 지역 구분이라고 하는 계층을 X축의 컬럼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X축을 보시면 다른 일반적인 범주 유형과는 다르게 슬라이드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이동해 보시면 전체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갈 수 있고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보면 읍면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와 같이 무언가 이렇게 하이어러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컬럼들은 이렇게 계층으로 설정해 주시면 훨씬 더 활용하기가 편합니다. 물론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 계층을 활용할 수 있긴 한데요. 계층이 가장 빛을 발하는 그래프는 트리맵입니다. 트리맵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계층이라고 하는 곳에 아마 지역 구분이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맵은요, 면적과 색깔을 따로 지정 가능한데요.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색 지정 기준은 사망자 수의 합계가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크기 기준도 똑같이 사망자 수의 합계로 되어 있는데 선택하셔서 예를 들면 행 카운트로 바꾸시면 면적은 사고 건수에 비례하고 색깔은 사망자 수의 합계에 비례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강남구죠. 그런데 가장 색깔이 진한 곳은 동대문구란 말이죠. 그래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지만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동대문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계층을 옮겨서 더 잘게 각각의 구 안에서 동별로도 면적과 색깔의 차이로 동별로 사고의 어떤 규모라든가 피해 상황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